네, 안녕하세요. 요즘 채용 시장이 좀 어렵죠? 그 와중에 채용, 특히 개발자 채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직무나 직군에 따라 모두 상황이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른데 유독 개발자 채용에 대해서는 개발자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퉁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각자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분야에서 보이는 관점으로만 이야기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제가 그간 겪어온 관점과 제가 면접을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개발자로도 일했었고요. 사내 검색 서비스나 커뮤니티 개발도 했었고, 그리고 채용 관련된 스텝으로도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도 했었고, 게임 회사에서도 일했고, 스타트업도 좀 여러 분야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백엔드, 프론트, 게임 서버, 클라이언트 등등 다양한 분야들의 개발자들을 뽑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면접을 보기도 했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뽑는 입장에도 했긴 했습니다. 음, 우선 대기업 면접 이야기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대기업은 네카라 쿠베당토 같은 기업들 아니고요. 전통의 재벌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회사들은 공채라는 형태로 사람을 뽑죠. 이때 개발의 전문성이 있으면 가점 요인이기는 한데 어차피 입사해서 다 새로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면접관들이 자기가 직접 데리고 일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일하다가 이제 몇 월 며칠 날 면접 보러 와라 라고 이렇게 면접관으로 붙잡혀 와서 채점표에 채점만 하고 가게 됩니다. 논리성, 침착성 이런 등등의 항목의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걸 봐가면서 채점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자소서 같은 것도 그날 처음 이제 읽어보게 됩니다. 현장에 와서 그 자소서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자소서를 읽어보고 얘는 이런 걸 했다 그러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지 하는 그 어떤 질문을 던질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읽게 되는 겁니다. 이때 팁을 살짝 드리자면은 그냥 재미난 이야기를 적으세요. 왜냐하면은 자소서가 다 똑같거든요. 대부분. 근데 차라리 좀 재미난 이야기를 적어놓으면은 면접관들이 채점도 잠시 밀어놓고 질문을 할 만큼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적으면 좋습니다. 그럼 그런 거 질문하다가 보통 면접 시간에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취미 생활이나 특기 같은 것들 적어 놓으면은 그런 것도 질문하면은 답변하기도 편하고 좀 편한 분위기에서 질문 응답이 오가다 보면은 당연히 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면접관들이. 그래서 채점도 잘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대기업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고 스펙 열심히 쌓으시라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카라 코베당토 같은 약간 요즘도 아니죠. 코로나 시국부터 해서 확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제가 다녀보질 않아서 사실은 딱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니고 있는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가혹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어차피 기존 직원들도 구글링하고 챗GPT한테 물어가면서 코딩할 텐데 회사 업무 중에는 절대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알고리즘 같은 것들에 대한 코테를 하는 거는 글쎄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좀 무용해 보입니다. 네. 어, 그래서 그런지 좀 그쪽에 시험 준비를 성실해서 합격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카르 코베당토 이야기는 아닌데 소프트웨어 강점이 있다는 그런 회사들과 협업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잘 모르는 직원들과 좀 소통하는 경험을 제가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토익 만점자인데 실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말이죠.
이제 좀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오면은 여기부터는 의외로 면접이 좀 빡세집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데리고 일할 사람이 면접관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은 이 면접을 보면서 이 친구가 조금만 가르쳐서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할지 아니면은 얘는 받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걸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건요. 이때부터는 사실 학벌을 좀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면접할 때 물어보고 답하는 걸로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수준인지 파악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가끔 숙제를 내주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본인이 한 건지 어디서 보고 막 한 건지 사실 알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력서나 자소서 등에는 이것저것 세세하게 엄청나게 많이 적어놨는데 보통 그 회사의 직접적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또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항상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차적으로 좀 학벌이라는 필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 관련 학과를 전공했다든지 하면은 이 친구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알 거다. 그리고 뭐 성실할 거다. 그리고 새로운 게 나와도 좀 빠르게 적응하겠다 하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 경우에는 보통 물어보는 거는 뭐 인터넷 하면 사실 더 좋고요. 아니면 학교 숙제,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했을 때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경험 위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이때 사실 좀 되게 안 좋은 케이스는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하게 되면은 딱히 제가 평가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라는 거는 보통 맞는 말만 하는 분들 계세요. 뭐, 뭐 매뉴얼을 찾아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문제 없이 잘 해결했습니다. 이런 식의 맞는 말만 하는 분들. 그래서 이때는 좀 생생한 경험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뭐 팀원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핵폭탄이었고 아니면 혹은 어떤 문제였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도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뭐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아니면 검색을 어떻게 했는지 삽질을 얼마나 했는지 하는 것들 말이죠. 보통 저는 삽질한 경험을 말하면은 사실 저런 삽질은 사실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생생한 것들을 어필하면은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는 애다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친구와 함께라면은 같이 일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신 기술을 얼마나 잘 아는지 이런 거 자랑하는 것보다 동료들과 협업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얼마나 빨리 배워서 쓸 수 있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AI 관련 기술과 도구들을 잘 쓸 수 있다고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담인데, 여러분이 코딩을 아무리 잘해봤자 클로드나 챗GPT보다 잘하기 힘듭니다. 제가 리츠 등에서 좀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종종 해보는 편입니다. 해보는 편인데, 프롬프트 조금만 써보면 상위 1%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게. 여러분 지금 거기 가서 막 풀어봤을 때 상위 1%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보다도 잘합니다. 네. 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개발자 채용 현장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고요. 사실 근데 이게 각 회사마다 문화도 다르고 해서 지원하는 회사의 특성을 좀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음, 뭔가 처음은 저항했는데 별로 얘기가 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혹시 궁금한 부분 같은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틈나는 대로 답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